수학적 기납법 설명할게요. 자, 수열을 지금까지는 두 가지 배웠어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조금 더 이제 그 개념 노트에서는 이제 책이 안 나와 있지만 개차 수열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역수가 등차 수열하는 거, 조화 수열도 공부했었거든. 근데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등차랑 등비인데, 이때는 우리가 일반항과 수열의 합까지 구하는 거 공부했잖아. 근데 수열이라는 거대한 집합이 있다면은 여기서 등차 등비는 매우 일부야. 극히 소수야. 수열은요, 등차 등비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반항을 일일이 다 외우기는 좀 불가능해. 그걸 가장 기본만 했거든. 그러면 이제 그런 수열들의 일반항을 다 외우기는 힘드니까 귀납적 정의로 모든 수열을 정의해 보려고 할 거거든. 정의해 볼 거야. 귀납적 정의가 뭐냐? 옆집, 이웃하는 상, 이웃하는 항. 이 두 항의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할 거야. 뭐 더해져서 그 다음 항이 얻어졌다면 등차 수열일 것이고, 곱해서 얻었다면 등비 수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차들이 어떤 수열을 이룬다면 개차 수열일 것이고, 즉 이웃하는 항 사이 관계랑 그 다음에 시작점, 똑같은 홀수를 나열해도요 1부터 시작하는 것과 5부터 나열한 건 다르죠. 즉 첫째 항과 이웃하는 항 사이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귀납적 정의라 하고요. 이웃하는 항 사이 관계식을 점화식이라 해요. 이해돼요? 그동안은 차가 일정하다 등차 수열, 비가 일정하다 등비 수열을 배웠거든. 근데 차나 비가 일정한 거 말고 또 다른 규칙을 가질 수도 있잖아. 그런 규칙을 갖는 다른 모든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귀납적 정의가 있다고요. 먼저 이거를 써볼게요. 귀납적 정의가 뭐냐면 수열의 첫째 항과, 근데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 또는 등비 수열이 이루어지지 않고 두 번째 항부터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첫째 항 또는 둘째 항이라고 쓰겠습니다.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이게 바로 점화식이에요. 그러니까 수를 나열했는데 어떤 수부터 시작했니? 첫 번째 수, 그 다음에 이 수부터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니? 그 둘만 알면은요 계속해서 수들을 나열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거를 귀납적 정의를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등차, 등비, 조화, 수열을요 귀납적 정의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부터 1번 등차 수열. 두 개씩 쓰라거든. 이웃한 항 사이의 차가 항상 D로 일정합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죠?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다. 또는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 n 플러스 1번째랑 n 플러스 2번째의 차이랑 n 플러스 1번째랑 n번째 차이가 같다. 그 모든 항의 차이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이거는 등차 중항으로도 정리할 수 있죠.
어떤 차이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 둘 항의 차이와 저쪽 둘 항의 차이가 같다 라는 걸로 등차 수열을 정의한 거예요. 2번 등비 수열. 이번엔 b가 일정하면 되거든요. a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 즉 an분의 an 플러스 1이 r로 일정하다는 얘기고요. 이유타는 두 항의 b가 항상 같은 값을 갖는다. 이거는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지만 혹시 나중에 이 개념들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역수를 취했을 때 차이가 일정한 거예요. 아까 등차 수열에서 역수만 취해 주시면 돼요. (3번) 등차 등비가 아닌 형태야. 이유타는 항 사이 차이가요 n에 관한 식이에요. 식.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거 안 적어도 돼. 빼봤는데 2, 4, 6 다 똑같은 값이 나와야 등차 수열이거든. 근데 여기는 2, 4, 6으로 값이 다르잖아. 하지만 얘들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 전부 다 짝수랑 규칙이 있지? 얘는 등차 수열 아니다. 얘는 얘 이름도 있어. 개차 수열이거든. 뺐더니 그 뺀 값들이 어떤 일정한 규칙을 이루는 거를 개차 수열이라 해요. 이 일반항을 유도하는 방법을 서술하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n에 1부터 n-1까지 대입. 대입한 후 변끼리 더한다. 자, n에 1 넣어주면 a2-a1은 f1, a3-a는 f2가 되거든요. 쭉 가서 마지막에는 n에 n-1 넣어주세요. an 빼기 an-1은 fn-1이 돼요. 이 식을 변변 더해주면요. 보이시나요? 더하면 이렇게 서고되는 규칙 갖는 거. 따라서 A는 A1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의 합이다. 방법 2는 얘가 개차수인 거 바로 파악하고 개차수 일반항 공식 외우는 거거든. 개차수 공식은 첫째 항 더하고 시그마 K1에서 n번째까지 함인데 하나 뺐으니까 n-1까지 개차들의 합을 더해주시면 돼요. 근데 아직은 저는 외우라고 추천 안 해요. 이거 쓰라 해요. 방법 2를.
저기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 한가의 두 항의 차이가 어떤 n에 관한 식이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풀리거든? 공식 외우면 좋겠지만 기억 안 날 수도 있잖아. 지금 외울 것도 많은데. 그래서 1에서 n-1까지 대입한 후 싸그리 더하면 된다. 앞으로는 계속 이런 방법으로 풀 거야. 그러니까 익숙해질 것 같아. 4번 3번 이용해서 다음을 풀어보라 했어. 어때?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6이 아니라 6에 관한 n에 관한 식을 더했어. n에 관한 식이 더해져 있죠. 이게 fn이야. 이때는 n에 1부터 n-1까지 대입한 후 변변 더한다 했어요. 주어진 식에다가 n에 1 넣어주면 a2는 a1 플러스 여기도 계산하지 말고 식을 써주세요. 6 곱하기 1 a3는 a2 더하기 6 곱하기 2 이제 마지막 n-1를 대입하면 an은 an-1 더하기 6 곱하기 n-1 얘들아 여기 an 위에 an-1이 있을 거야. 그럼 변변 더하면 이 부분 좌변의 이 부분과 우변의 이쪽 항들의 합이 다 어떠니? 똑같지? 똑같으니까 소거 되겠죠? 저 안 쓸게요. 이 부분 똑같아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an은 a1 더하기 6 곱하기 1, 6 곱하기 점점점 6 곱하기 n-1 우리 시그마 배웠잖아. 6 내보내고 시그마 k는 1에서 n-1까지 k를 써주자. 그래서 a1은 2고 6 곱하기 이거 공식으로 풀면 2분의 끝항 n-1 하고 첫항 끝항 더해서 n 해서 an이 만들어집니다. 다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볼 거거든. 5번은 an 플러스 1에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fn이 곱해져 있어. 방금 3번은 더해져 있었거든. 더하기나 빼기. 여기는 곱해져 있어. 방법은 똑같아. 여기도 n에다가 1부터 n-1까지 대입한 후 변변 곱한다. 좌변끼리 우변끼리 곱한다는 뜻이에요. a2는 a1 곱하기 f1 a3는 a2 곱하기 f2 마지막 n-1 넣어주면 an은 an-1 곱하기 fn-1이 됩니다. 자, 여기도 살포시 an-을 쓰고요. 내가 변변 곱한다 했잖아. 그럼 이것들의 곱과 저것들의 곱은 동일하잖아요. 약분돼. 약분. 그래서 an은 a1 곱하기 f1부터 점점점 fn-1까지 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등비수열인데 여기는 n에 관한 식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자, 연습해보자.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3이 아니라 3의 거듭제곱을 곱했어. 그럼 등비수열이 아니야. 첫 번째는 3 곱하고 두 번째는 9 곱하고 세 번째는 27 곱하고 등비수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결한다? n에 1부터 n-1까지 대입해주라고 자꾸 까먹는데 적어놓고 까먹지 말자. a2는 3의 1제곱 곱하기 a1 a3는 3의 제곱 곱하기 a2
An은 3의 n-1제곱 곱하기 A n-1. 자,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곱해주면요. 이 부분, 이 부분 좌우 똑같이 곱해져 있거든요. 약분해서 사라지게 할 수 있어. 그래서 A에는 3의 1제곱, 3의 2제곱, 점점점, 3의 n-1제곱 곱하기 A1인데 문제에서 A1은 1이라 했네요. 그러면 곱하기를 안 써도 되겠죠? 이 식은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뭐 한다 했어요? 더한다 했어요. 그래서 3의 1부터 n-1까지 합은 2분의 n, n-1이 돼요. (9번) (10번) 안 할 거야. (7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봐봐. 더하기 q가 없다면요, An의 P를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거든. 등 비수열이 돼. 또 P가 안 곱해져 있다면 이때는 무슨 수열이야? 등. 채원아 여기 봐. 차수열이 돼. 얘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야. An에 P를 곱해놓고 Q까지 더했잖아. 자, 이런 유형은요, KK를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꼴을 만들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거 쓰지마. A1 더하기 2A1 더하기 2 이렇게 이씨 빼가지고요, 뭐가 만족하는 거야? 등비수를 만족하는 꼴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등비수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수를 더하거나 빼가지고요, 그 뺀 값들끼리 등비를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 보고 예를 들어볼게요. an 플러스 1 플러스 k는 p 곱하기 an 플러스 k 꼴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모든 항에 k가 더해져 있어야 등비가 되는 거야. 그럼 지금 현재 q가 어떻게 정리된 거니? 이거를 an 플러스 1은 하고 정리하면 q는 pk-k가 되고요. 여기서 k는 p-1분의 q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항 자체가요, an이 아니라 an 플러스 k라고. p를 곱해서 그 다음 항이 얻어졌으니까 an 플러스 k는 첫째 항은 a1 플러스 k, 공비가 p야. 어렵지? 못 외울 것 같지? 안 외워도 돼. 8번 봐봐. 다 적었니? 너희가 파악해야 할 게 뭐냐면은 an에 3을 곱하고 2를 더했어. 곱한 거 더한 거 다 했지? 자, 이럴 때 뭘 떠올리자? 머릿속에서 KK를 떠올려주세요. 어떤 꼴을 만들어야 한다? 각각의 항에다가 K란 값을 더해야 등비수를 된다 생각해주라고. 똑같이 K를 더했다 하고 AN에 3 곱해져 있으니까,
K를 더한 다음에 3을 곱하면 그 다음 항에 K 더하기 나오는구나. K를 찾기 위해서 이걸 정리를 해줘야 돼요. 여기 봐. 3AN 하고 3K. K 넘어오면 2K 나오죠. 정리해서. 2K가 바로 상수항 2가 돼야 하거든요. 즉 K는 1이에요. 아, 이 수열은 2를 더해야만이 등비 수열이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안 돼, 이건 이해해야 돼. 1이 더해져야 30 곱한 관계 등비 수열이 된다고. 그러니까 수열의 일반항이 그동안 우리는 AN은 하고 구했잖아. 수열의 일반항이 AN은 꼴이 아니라 AN 플러스 1은 꼴이 되는 거라고. 1씩 더해져요. 모든 항에 1을 더해야 등비수를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아, 이런 수들 봐봐. 하나 더하면 3이죠. 하나 더하면 6이고 10이고 24죠. 그 하나씩 더해 놓으니까 어때요? 2씩 2배씩 증가하는 등비수를 만족하죠. 이런 수열이라고.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우선 등비수 일반항 공식이 뭐였어? AN은 AR하고 n-1제곱이었잖아. 여기선 첫째 항이 바로 뭐예요? n의 일론 값은 A1 플러스 1이 첫째 항이고요. 3을 곱해서 그 다음 항 만든 거니까 공비가 3이에요. 근데 A1이 문제에서 1이라 나와 있죠? 2 곱하기 3의 n-1제곱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AN은 2 곱하기 3의 n-1제곱 빼기 1꼴이 돼요. 아니, 그나마 쉬운 편인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밑을 뺀 거예요. 두 번째 장이 더 많이 뺄 거야. 하여튼 이런 규칙을 갖는 수열도 있어요. 뭐가 더해져야 등비수열이 되는 거. KK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에 11번 볼게요. 너희 소금물 농도 음식은 기억하니? 낯설어? 이거야 이거. 그릇 A에는 10% 소금물 300g, B에는 7% 소금물 300g 있대. 동시에 100g 따라 내어서 바꿔 넣는데. 퍼서 바꿔 넣고, 퍼서 바꿔 넣고. 이거를 n번 반복했을 때 A에는 AN%, B에는 BN% 소금물이 되었다. 이들 관계를 행렬로 표시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구해봅시다. A1, B1 구해볼게요. 한 번 바꿔 섞었을 때의 농도 알아보란 얘기예요. 자, 300, 300 있었는데 100씩 떠서 바꿔 담았잖아. 소금물 양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소금물은 그대로 300이야. 이제 이쪽에 소금의 변화 쓸게. 채원 여기 봐. 10% 소금물 300g 있었는데 지금 100g 떠서 B로 보냈지. 나 좀 봐주라. 300 중에 10% 농도의 소금물 300g 있었는데 100만큼 퍼내서 B 보냈잖아. 그러면 A에 남아있는 10% 농도는 몇 g이야? 300 중에 100 보냈으니까 200 남았다고. 알겠어? 그럼 10% 소금물은 200g 남았어. 그때 그의 소금의 양은 100분의 10 곱하기 200이요. 대신 7%가 100g 일로 들어왔어. 100분의 7 곱하기 100.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 농도라 했죠? 27이니까 9 되겠다.
반대로 B에는요. 10%가 100 들어왔고요. 7% 원래 300g 있었는데 A한테 100 주고 200 남았어. 자, 이 작을 반복한대요. 자, AN 플러스 1은 소금물은 300분의 1 항상 일정합니다. 자, AN 플러스 1 전거가 AN%거든. 그 AN%는 100분의 AN, 자기 거는 200 가지고 있고 상대방 거를 100g 가져온다고요. 이게 N 플러스 1번째 소금의 양이야. 곱하기 100. 몇 분 하면은 3. 3분의 2 AN 플러스 3분의 1 BN이 되겠다. 역시 AN%는 100만큼 가져왔고 자기 거는 200 남겨두고 있어. 그럼 이거를 행렬로 이거 아니고 잠깐만. 그래서 여기서 AN 더하기 BN 구하라 했구나. AN 플러스 1 플러스 BN 플러스 1 너희 둘이 더해봐. 더하면 3분의 2 AN 3분의 1 AN에서 AN 더하기 BN 된다? 뭔 소리야? 이거 농도의 합이잖아. 자기들끼리 주고받았으니까 농도의 합은 변해 안 변해? 그 내부의 농도는 안 변해? 하나씩 줄여서 AN 더하기 BN 다시 AN-1 더하기 BN-1가 같아질 것이고 결국에는 A1 더하기 B1과 같아지게 되거든. 자기 둘이 왔다 갔다 바꾸는 거니까 농도의 합은 안 변해요. 그래서 17이 됩니다.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요 3분의 2 AN 더하기 3분의 1 BN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AN에는 3분의 2배를 BN에는 3분의 1배 했다는 뜻이군. BN 플러스 1은 3분의 1 AN 플러스 3분의 2 BN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군. 그래서 행렬 A, B, C, D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